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매일 이 문재인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고 있냐면,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원래 소외를 잘 참잖아요. 이번에 오사카 G20 행사에 갔을 때도 맨날 혼자 있더군요. 회의도 계속 안 참가하고 계속 혼자 있었는데, 이번만 그런 것처럼 한국 소외론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저희들이 하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올려놨는데 그 기사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지금 패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저희들한테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그랬다고 해요.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문재인을 절대로 만나주지 말라. 그러니까 문재인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죠. 회동 때도 사실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을 빼달라고 배속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기사를 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문재인을 참가시키면 김정은이가 또 회동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건가? 못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문재인을 끼워주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여기에다가 파란 나비를 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만찬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란 나비를 펄럭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계속 얼씬거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심사가 꼬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바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 나비를 달고 가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나비를 달고 아주 펄럭펄럭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빼버려라. 그래서 미국 경호원들이 확 막아버려가지고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황소 마음 콩밭에만 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늘 주석궁전에 가 있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하루빨리 서울에 모셔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의 이 생각과는 달리 김정은은 아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김정은은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럽게 놀아. 제발 좀 나한테 치달리지 마라. 얼마나 자기한테 매달린다고 생각을 했으면 북한에서 발간한 동시에서 하루 종일 나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ICBM이 터지면 청와대 삽살개는 불고기 될 걸 이렇게 또 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7월 13일부터만 봤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는데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 13일부터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소외론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 이런 기사를 한번 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회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남한은 미국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4일에는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남한 당국 내부에서도 미북 관계 진전이, 그러니까 이거 북미 조미 관계라고 썼겠죠. 이 미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선순환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미북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해서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가당치 않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미북 사이의 신뢰 불충분, 비핵화 문제에서의 의견 존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촉진자, 그 무슨 촉진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황당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남한 정부가 아직까지도 사대와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 내부 문제 해결과 남북 간 판문점 선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전적 행동에 그러니까 미기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천해라. 이게 이제 북한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이 남북 선언 실행, 그 다음에 민족 내부 문제 해결, 이거는 과연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에 상관없이 빨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바닥이 나겠죠. 지금 한일 전쟁도 터졌는데, 예, 한미 전쟁까지 터지면 되겠어요? 경제 전쟁이죠. 지금의 전쟁들은 무력으로 하는 전쟁도 있지만 무역 전쟁이 참 힘들죠. 무섭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는요, 7월 14일에 그 기사를 하나만 낸 게 아니라 또 하나 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런 정세 분석가의 글을 또 실으면서 이 중재 역할도 한미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남북 관계에 과감하게 나서야만 이 중재자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는 완전히 밀려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의 북한의 전략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동안 북한은 이 한미 이간, 한일 이간, 한일 이간을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한일 전쟁에 불을 지름으로써, 예, 한일 간에는 이제 완전히 이 이간질이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한미 이간인데요. 이것을 지금 북한이 계속 강요하고 있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7월 15일에도 이제 우리 민족끼리는 이 문재인 정권에 빨리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 합의서들을 빨리 실행하라는 어떤 협박성에 가까운 그런 글을 이제 실었습니다. 어제인데요. 또 어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이런 기사를 또 통해서 남조선이 스스로 자기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사대와 외세 의존을 정당한 것으로 의무로 간주하는 어리석은 사고와 그릇된 처사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비난을 했습니다. 촉진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그러니까 현 정권의 주장을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또 오늘은 그러면 무사히 지나갔냐 보니까 오늘 또 무사히 절대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자기의 입지를 찾자면, 이런 제목으로 또 이제 이 그 한미 이간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 순회 상봉 이후 남조선 내부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논란거리가 있다. 다름 아닌 한국 소외론이다. 예, 한국이 왜 소외됐습니까? 북한하고 잘 붙어있지 못해서 소외된 겁니까? 한국이 그 전에 그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를 무시하고 김정은한테만 일방적으로 들러붙어가지고, 예? 김정은한테만 들러붙어서 계속 간첩 같은 행위를 하니까 한국이 소외되는 거죠. 그런데 이 뭐 도둑이 매를 든다고 이 북한은 오히려 이 한국 소외론이 북한하고 잘 안 해서 지금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조선 당국은 조미 협상에서 저들이 완전히 밀려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조선반도 문제에서 남조선을 외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교적 고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건 맞죠. 왜냐, 우리의 오랜 우방, 일본. 사실 그 한일 관계는 정말 끈끈한 경제 교류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다져져 온 자유진영의 그런 정말 설린 우호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과거사 문제를 부디 들춰내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한일 전쟁에 불을 지른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한국 소외론은 민족 위에 외세를 올려놓고 북남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 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철회한 것이기도 하다. 야, 요게 바로 이제 정말 까놓고 말도 못하는 그 정말 북한에는 택간이 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죠. 문재인이 지금 만약 경우에 북한의 말을 따라서 미국의 그 이 방향을 무시하고 미국의 전략을 무시하고 그 개성공단 시행하고 금강산 관광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당장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개 작살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의 재벌들의 그 자본의 60% 이상이 해외 자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빼내가면 한국은 완전히 뭐가 됩니까? 한국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지. 문재인이 원하는 것이, 문재인이 계획했던 것이 한국을 완전히 거지 국가로 전락시키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가 야, 너 소외됐지. 그러니까 빨리 나랑 붙으란 말이야. 김정은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을 게 있어요. 김정은한테 붙으면 파멸의 길이에요. 예?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민족을 우선시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예, 북남 관계 개선한다 그러면서, 예, 그 4.27, 6.15, 14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강력하게 실천하지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처럼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또 어디서 이런 거는 또 다 주워다가 이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북남 선원들의 리행을 위한 거창한 대화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누가 충만되어 있어요? 종북들, 예? 그 정말 서푼해지도 안 되는 종북들만 떠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예. 이 종북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의 우리 민족이래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 실권이 없는 존재와 백날 마주 앉아 받대자 공연불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그 남순 당국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하며 자기의 입지를 찾기 위해서는 대미 추종 자세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북남 선원들의 철저한 리행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이것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떠들면 그게 어느 날 보니까 현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패턴을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북한의 이 그 선전, 선동, 그리고 대남 공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떠들면 남한의 종북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제 이거를 따르죠. 그러면 따르면 또 북한에서 이걸 또 다시 끌고다가 또 다시 뭡니까? 홍보를 해줘요. 그러면 또 남한의 그 종북 언론들 있잖아요. 예? 그 아주 이상한 그 뭐 언론들. 그런 언론들이 또 다 받아쓰게 해가지고 또 막 퍼뜨려줘요. 그러면 또 이게 어느 날인가는 그게 무슨 대세처럼 되어가지고 야 나는 정말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동안 세뇌시켜 온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런 세력들이 청와대를 차지했고 MBC, KBS, SBS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을 다 독점했고 언론들을 다 독점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말은 퍼지는데 한계가 있고 문제는요. MBC가 저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이해란 TV를 아주 가짜 뉴스라고 완전히 완전히 뭐 그렇게 이제 뭐 방송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보여줘서 알았어요. 예?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 뭐 달라붙어 가지고 난리더군요. 예? 이해란 가짜 뉴스 한다고. 예. 거기다가 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의 한수 변희재 대표 신의 한수 이해란 TV가 가짜뉴스라고 청와대 청원 여기 올라갔어요. 청원 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이해란 TV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예? 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의 한수 구독자 76만 명입니다. 이해란 구독자 이제 겨우 8만 올라갔는데 한 달 반 내내 이것들이 끌어내려가지고요. 2,000에서 그러니까 1,800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누계적으로 빠진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서 어떡할 건데요. 이해란 TV 뭐 어떻게 여기 가서 폭파시켜요? 예? 이해란 뭐 잡아가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쭉 또 드루킹들이 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킹크랩을 돌리는지 계속 이게 나와요. 이게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족적을 따라서 가는 자유문화 투어를 그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도 막 가짜뉴스라고 이따만하게 막 댓글을 갖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우리한테 이 금전적인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여튼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몽땅 노란 딱지예요. 노란 딱지가 뭐냐? 광고 안 붙여주는 겁니다. 몽땅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조금 그 광고비가 들어와서 야, 이 정도면 이제 유지가 좀 될래나 이렇게 좀 안도의 숨을 쉴까 말까 했는데 광고비가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8분의 1. 이달에는 뭐
100불도 안, 1000불도 안 들어와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잘났어요. 예, 청와대 잘났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해란 TV 올라갔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세상에 뭐 가짜뉴스 하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가짜뉴스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말한 게 다 가짜뉴스잖아요. 이때까지. 안 그래요? 아니,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뭡니까? 작년에 김정은하고 이렇게 확 선처 들고, 아, 국민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없습니까?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요? 야, 넌 비켜. 그리고, ICBM 쏘면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된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만큼 가짜뉴스가 어디 있냐고요. 그동안 이 문재인 진영에서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 세월호 때 뭐 구슬했다는 둥, 무슨 비아그라를 어떻게 했다는 둥, 무슨 하여튼간 온갖 쓰레기 그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한 여성을 얼마나 부끄럽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이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예? 그 여성 대통령을 얼마나 가짜뉴스로, 예? 이것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가짜뉴스 하는 것들이 다 지금 KBS에 가 있고 SBS에 가 있고 MBC에 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속담 그런 데가 없어요. 예? 보세요. 우리나라 때 뭐 있어요? 도둑이, 예? 도둑이 길 위에 올라선다. 도둑이 길 위에 올라선다. 도둑이 매를 든다. 예. 가짜뉴스 해가지고 정권 찬탈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자기네 조금 비판하면 다 가짜뉴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라 칩시다? 그러면 자기네는 왜 했는데? 그럼 우리도 가짜뉴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가짜뉴스 무서워요? 미친 것들이에요. 예? 열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이해란 TV 친척들에게 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해란 TV 꼭 봐야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라간 유명한 TV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강화문 쪽에서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주셨는데 이 책 북콘서트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거기를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열렬한 그 응원과 지지에 제가 정말 늘 감사드리고요. 예, 힘은 없고, 예, 구독자도 적고, 그렇지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라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살면서, 예, 전혀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이런 데 나와서 거짓말 한 적은 없고요. 예,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될수록이면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돼서 말했던 거지, 저의 어떤 사소한 이익을 챙기거나 이런 목적으로 한 적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코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